포도 재배할 때 문제점 세 번째. 왜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도 품질이 예전만 못할까? 이걸 봐야 됩니다. 작물이 크는 거에 대한 당연한 얘기는 이거죠. 광합성, 햇빛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거. 만들어진 당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잘 써야 됩니다. 이 만들어진 당을 다른 데 써버리면 열매에 저장을 하거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써버리면 당연히 수량이 떨어지고 착색이 잘 안 됩니다. 당을 언제 쓸데없이 소모를 하죠? 토양이 짜거나 토양의 산도가 안 좋으면 내가 거기에 방어하는 데 당을 써야 돼요. 당을 딴 데 써버리니까 품질이 점점 떨어지죠. 그 다음에 광합성이 잘 안 되면 당을 자체를 잘 못 만들어요. 이 광합성을 못하는 이유는 광합성의 재료, 햇빛이나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없을 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물은 언제 없어요? 내가 물을 안 줘서가 아니고 물을 쓸데없이 많이 줘서. 또 햇빛은 이파리가 지들끼리 서로 겹쳤을 때, 이럴 때 광합성을 잘 못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질소, 인산, 가리, 칼슘, 여러 가지 비료들도 있어야 되는데 비료가 모자란 밭은 사실 잘 없어요. 막 생 땅, 산에 있는 흙을 갖고 와서 막 퍼도 그냥 막 꽂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생 땅에 그래도 퇴비나 비료라도 뿌리고 그 다음에 포도를 심잖아요. 그 어떤 포도밭을 가도 비료가 너무 없어서 막 굶어 죽을 정도의 포도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어도 못 먹게 된 밭은 많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당 자체가 적으면 그 당을 나눠 먹는 열매가 숫자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죠. 물론 이제 순위가 1, 2, 2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빌 게이츠가 재작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빌 게이츠라는 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사업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좀 늘어나서 지구가 엄청 더워졌어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 정도 돼요. 옛날에는 300ppm. 0.3%에서 0.4%가 됐더니 지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뭐 1.5도, 2.5도만 올랐다고 하죠. 근데 앞으로 2도가 더 오르면 자연 상태적으로 지구가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인류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도 상승으로 최대한 틀어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모든 탄소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의 주장인데, 우리보다 훨씬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당연히 뭔가 있겠죠. 그런 책을 읽어보고 그분 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데이터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펑펑 떼서 써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2050년이면 정말 큰 위기가 초래할 거다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는 원래 여름에 덥고 원래 겨울에 추워서 날씨가 이상해진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어때요? 한겨울이잖아요, 캘리포니아도. 근데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비가 겨울에 엄청나게 와서 1년에 강우량의 3분의 1이 2주 만에 왔다 그러죠. 뭐 스페인 막 45도, 50도 막 올라가고 호주 산불 나고. 우리는 원래 덥고 추우니까 잘 모르는데 외국은 난리 나죠. 하도 기후가 이상해져서. 근데 우리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30년 전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유명했죠. 근데 지금은 사과하면 대구 쳐줘요? 뭐 대구 내에 사과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사과하면 이제 다 북쪽입니다. 포천, 철원 이런 쪽을 더 평창 이런 사과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더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우리가 피부로 체감을 못할 뿐이지만 데이터로 쭉 보면 30년 전에 평균 온도랑 지금 온도랑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워졌어요. 더워지면 작물이 당을 못 만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당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당이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합비료 줄 때 질소, 인산, 가리 3가지짜리 비료도 있지만 숫자가 5개인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질소, 인산, 가리, 네 번째가 고토, 마그네슘, 5번째가 붕소입니다. 0.2kg 정도. 붕소를 왜 주냐면 붕소에 하는 역할은 만든 당을 열매든 뿌리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달부 역할을 이제 붕소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붕소가 잎에서 만든 당을 가지고 갈 때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는 온도가 높은 데입니다. 낮에는 이파리가 뜨거워요? 열매가 뜨거워요? 햇빛을 직접 받는 이파리가 훨씬 뜨겁죠. 그러니까 낮에 이파리가 당을 만들면 낮에 이파리가 커요. 그걸 써서. 근데 밤에 해가 탁 떨어지면 이파리는 금방 식고 수분 함량이 많은 열매는 천천히 식죠. 상대적으로 열매가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 만들어진 당이 밤에 열매로 가서 열매가 밤에 큽니다. 오늘이 만약에 8월 2일인데 야간 최저 온도가 뭐 열대야 27도예요. 더워 죽어요. 이러면 우리 집에서 막 에어컨 틀고 선풍기 켰는데 포도밭에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어요. 그러면 잎도 뜨겁고 열매도 뜨거워요. 그러면 당이 더 뜨거운 열매로 가야 되는데 둘 다 뜨거우니까 낮에 만들어진 당이 열매로 안 가요. 여름 밤에 너무 더우면.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우면 과일이 맛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 8월에 너무 더우면 안타깝지만 열매 수를 줄여야 됩니다. 더우면. 근데 못 줄이죠. 안타깝잖아요. 한 2, 3주면 따는데. 캠벨 같은 경우 2, 3주면 따는데 어떻게 배워 이거를. 근데 이미 우리가 더워졌다니까요. 한여름만 더운 게 아니에요. 봄에도 덥잖아요.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비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가 농사를 졌지만 환경은 바뀌었다고요. 날씨가. 그러면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도 늙어요. 가지를 높이면 숫에 세지고 낮추면 약해지는 거 당연히 알죠. 이런 포도 이런 거 이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은 안 좋아질 테니까. 이런 늙은 포도 있잖아요. 캠베럴리 오래된 밭들 이런 거 언제 베고 다시 심어요. 그죠? 그러지 말고 아래쪽에 싹이 이렇게 나는 거 있죠. 4월, 5월 되면 이거 납니다. 이놈들 따서 버리지 말고 얘를 키우세요. 얘를. 포도가 이렇게 자라면 그죠? 주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역자로. 아래에서 나오는 놈을 키우고 이 주가지에서 새로 막 나오는 애들은 올해 그냥 그대로 키우고 요 놈만 가운데 빼서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를 이렇게 빼면 한 줄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햇빛 잘 받게. 그렇게 키우고 나서 1년 올해 이거 포도 다 따먹고 내년에 올해 키운 세 가지 윗둥을 자르는 거예요. 확 자르고 새로 키운 거. 얘는 일자로 내가 쫙 펴서 만들 수 있죠. 옛날 포도밭은 너무 낮잖아요. 막 허리 부러지죠.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 대신 어깨가 부러지죠. 허리가 아플래, 어깨가 아플래. 그러면 지하부는 그대로 있고 지상부만 새 거로 바꿨으니까 훨씬 포도가 금방 좋아집니다. 새로 심는 건 조금 힘들고 물론 품종을 바꾸려면 뭐 새로 심어야죠. 품종 새로 심는 거 말씀드리면 보통 뭐 샤인이든 뭐든 새로 심으면 300평에 한 120주 하죠. 그러면 그 120주를 300평에 나눠서 심으면 2m씩 2m씩 간격으로 심어요. 그죠? 2m씩 간격으로 심으면 처음 심어서 2m를 쭉 끌고 나가면 요 아래쪽에서는 가지가 굵어요. 가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내년이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가지는 세 가지가 나오고 끝에서는 세 가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수세가 엉망인데? 끝에 가지면 아상 처리하고 막 별질을 해도 안 나와요, 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공간이 아까우니까 빈 공간 이파리도 잘 안 나고 하니 여기 있던 가지를 옆으로 휘어서 두 줄, 세 줄 그런 집 많죠? 샤인 가면은 막 두 줄, 세 줄 나중에 그것도 잘라야 되는데 이파리가 막 무성해 나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못 자르고 막 아주 중구난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새로 포도밭 심으면 묘목 100주 더 사세요. 100주. 묘목 하나에 10,000원밖에 더 합니까? 100만 원 더 투자해서 200주 사가지고 1m씩 꽂으세요. 1m씩. 1m씩 꽂고 1m만 딱 키우면 가지 끝까지 굵게 키울 수 있어요. 이듬해 되면 거기서 세 가지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괜찮은 애들 중에 한 송이씩만 달아도 그것만 팔아도 묘목값 100만 원 하고 남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죽어나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괜찮은 애들만 놔두고 베면 1년도 안 쉬고 계속 포도를 딸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2m, 3m 막 끌고 나가면 그 끝에 있는 가지는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세 가지가 안 나옵니다. 이 위에 집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가만히 놔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첫 번째, 지들끼리 너무 우거졌어요. 겨순이나 요만한 뭐 옆에 나오는 새 가지 요만한 이파리들, 덩굴손 이런 거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라서 이렇게 우거집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햇빛을 가리죠. 그리고 너무 우거지면 습도가 높아져요.
한낮의 습도가 95% 이상이 되면 포도가 물을 안 먹어요. 물 안 먹으면 내 손해죠. 이런 거 다 겨순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만한 내 주먹보다 작은 이파리는 일 잘 안 해요. 따내는 게 좋습니다. 단 무조건 겨순을 다 따는 게 좋느냐? 아닙니다. 내 포도의 가지가 엄지손가락 만큼 굵다. 그런 애들은 겨순 놔두세요. 쓸데없는데 당을 써서 수세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수세가 너무 세다 하면 일하는 애들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막 이렇게 굵은 가지에는 이파리를 10장씩 두면 안 돼요. 5장 두고 확 잘라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그 가지가 점점 수세가 잡히죠. 막 가지가 굵은데 10장, 12장 잎을 놔두면 걔는 나무 돼요, 나중에. 어린애들은 당연히 겨순 같은 거 빨리빨리 제거해서 일 잘하게끔 해야 됩니다. 1차 결석 다 하고 2차 결석 안 하면 지들끼리 뭉치죠, 여기. 이렇게 되면 얘는 일 안 해요. 해가 없으니까. 이런 가지 허다하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확 하다가 이파리 다 찢어먹고, 그죠? 이렇게 2차 결석 다 해야 됩니다. 7월 달에 더워도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 아내 붙잡고 결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햇빛 잘 투과되고 통풍이 잘 되는 포도밭이 훨씬 좋습니다. 자연 상태 나무는 지들끼리 안 겹칩니다. 우리가 막 심어서 겹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에도 그렇지만 이 야간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일단 착색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 색소들이 생성도 잘 안 될 뿐더러 이파리도 뜨겁고 열매도 뜨거우면 당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온도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과수원에. 그래서 물을 밤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팬 시설 설치해서 바람이라도 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지하수 온도는 낮으니까요. 20도 안팎이잖아요. 그걸 밤에 12시 이럴 때 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이 너무 덥다 싶으면 안타깝지만 송이 수를 줄여야 됩니다. 시원찮은 송이부터 먼저 줄여야 돼요. 송이도 막 300g짜리도 얘도 뭐 모아서 얘는 한 3,000원 되고 팔지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거 3,000원에 팔 생각하지 말고 그걸 없애야 그놈한테 줄 당이 남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굵어지죠. 인삼 비료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영양제를 쓰고 계시지만 인삼가리나 이런 애들은 주는 게 좋아요. 언제? 꽃필 때, 열매 굵어질 때, 착색될 때는 인삼가리 이런 거 주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세요, 표를. 2018년에 기억나세요? 2018년?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로 두 번째로 더웠던 해입니다. 1994년이 제일 더웠고 두 번째가 2018년이었어요. 송산 그때 최고 기온이 39.8도 막 이랬는데 보세요. 전남과 경북은 1700km 땄어요. 보통 다 1900km 따다가 이 해 여기 두 도는 1700km 땄다고요. 송이수를 줄였죠. 그랬더니 단가 5,000원씩 받아서 8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경남 충북은 덥거나 말거나 1900km 땄더니 단가가 시원찮아서 돈 얼마 못 벌어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벌고, 그죠? 2019년도 1600, 1700km 따면 5,000원씩 받는데 1900km 따면 2,500원. 그죠?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벌고. 2020년에는 비가 엄청 오래 내렸습니다. 6월달, 7월달까지 송산에 하루도 안 쉬고 46일 동안 비가 왔던 해인데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는 해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가 없었으면 광합성을 못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덜 익을 테니까 송이수를 줄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1800에 송부게 따면은 이만큼 밖에 못 버는 거예요. 적게 따면 많이 벌고. 그죠? 작년엔 어땠을까요? 작년에 7월 달에 비 별로 안 왔습니다. 7월 달에 날씨 좋았어요. 근데 8월이 딱 되니까 비가 파란색이 다 비 온 날이에요. 우리 송산 지역이 3mm 이상 비 온 날이 12일입니다. 12일. 한 달 31일 동안 12일 비가 왔어요. 작년 8월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햇빛이 2.5메가줄이나 엄청나게 줄었고 습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습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낮에도 광합성을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이수를 줄여야죠. 비가 한참 왔는데 해가 없는데. 근데 이거 다다음 주에 수확인데 못 줄이죠. 예, 못 줄입니다. 예. 하지만 줄여야 된다는 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캔베럴리는 당장 다음 주에 따니까 못한다고 쳐도 그러면 9월, 10월에 딸 포도, 샤인이든 다른 애들은 줄였어야 돼요.
보시면 당연히 적게 달면 당도도 높아지고 과립중, 알이 커져요. 알이 커야 단가가 높습니다. 누구는 키로에 5,000원 받고 누구는 키로에 10,000원 받으면 키로 5,000원 받는 사람이 10,000원 쫓아가려면 포도밭을 2배로 늘려야 됩니까? 2배 늘린다고 쫓아가요 그게? 안 돼요. 10월 말일날 샤인머스켓 가락동 1등 키로에 한 1kg에 56,000원. 1kg에. 최하가 1kg에 4,600원. 뭐 극단적인 예지만 과일은 양보단 질이죠. 1kg를 팔아도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됩니다. 오이, 토마토는 많이 따는 게 장땡이죠. 고추 이런 거 무조건 많이 따야 되는 거고 우리는 많이 딴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아까 표 보셨잖아요. 이렇게 달면 안 돼요. 네? 비가림이 3m고 300평이면 10줄이잖아요. 3m씩이니까. 그러면 일렬로 쭉 하면 300m죠. 300m 보면 1m에 17송이. 캔베럴리 기준이에요. 2.7m면 16송이 이상 두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착과량 180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저는 1800도 좀 많다고 보는데 우리는 거의 2톤씩 따니까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와 그래 내가 올해는 내가 한번 줄여봐야지 라고 해놓고 막상 봉지 싸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밭 중간에 한 줄만 한 송이만 달아보세요. 한 줄만 딱 한 줄만 다 한 송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따던 게 수가 확 줄면 또 괜히 그러니 한 줄만이라도 한 송이만 딱 달고 그 줄만 표시해 놓은 다음에 그 줄과 다른 줄 포도 품질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이 줄에 있는 포도는 단가가 얼마나 팔리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포도도 어쨌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일찍 따서 파는 게 비싸잖아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1800kg만 달면 당도가 빨리 올라요. 빨리 오르면 남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팔 수가 있죠. 빨리 팔아야 단가가 좋잖아요. 그러면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일 좀 적게 하면 사람 들 쓰고 봉지 들 쓰고 예? 나도 일 좀 덜 하고 작게 달면 당도가 좋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는 다들 4cm, 5cm 나는 거 남은 거 다들 하시죠 이렇게. 근데 이 아랫송이가 혹시나 만약에 뭐 가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찍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아랫송이만 쫙 남겨놓고 가만히 놔뒀다가 혹시나 얘네가 꼽히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 송이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어깨송이 정도는 남겨두고 예비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어깨송이도 얘가 망가지면 얘 써도 괜찮아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알속기 늦게 하면 안 됩니다. 3.5cm 해도 5cm 해도 내가 키우기 나름으로 잘 크니까 그럼 뭐 본인 포도 연생에 따라서 7년생 이하 7년생 이상의 샤인머스켓은 600g, 700g 못 달아요. 1kg 해야 됩니다. 근데 6년 이하는 1kg 못 해요. 포도가 맛이 없어요. 600g 정도로만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착색기의 가장 좋은 영양제가 뭐라 그랬죠? 인산이 아니고 착과량 줄이기입니다. 착과량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인산을 줘야 돼요. 에세포네틸렌 같은 뭐 착색제라고 하는 애들은 포도를 강제로 늙게 만들어서 착색되게 하는 효과를 내는 건데 일정 착색기 그 시기가 지나면 써도 색깔이 안 변해요. 참고해서 쓰시고요. 냉해와 동해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동해는 눈이 얼어서 말라 죽는 게 동해고 냉해는 싹이 요만큼 처음에 나왔을 때 열매랑 같이 나왔을 때 추울 때 아니면 개화기 꽃이 폈을 때 추우면 그때 이제 피해를 냉해 저온 피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완전히 말라서 안 나는 이런 애들이 동해라고 보는 거고요. 샤인머스켓이 내한성이 좀 좋긴 한데 그래도 모릅니다. 재작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막 18도, 19도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때처럼 추운 날이 또 올지도 모르니 이렇게 샤인머스켓 특히 어린 애들은 더더욱 더 이렇게 잘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게 냉해예요. 포도 알이 크고 작고 지 맘대로 막 생겼죠. 그죠? 포도 알이 지 맘대로 생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도 수술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수술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꽃가루가 날아가서 여기 붙어요. 그죠? 그러면 난핵은 여기 있어요. 난핵. 여기에는 정핵이 있어요.
정핵이 난핵과 만나야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꽃가루가 날아가서 여기 붙으면 여기서 이 속에 기를 파야 돼요. 기를. 이 기를 팔 때 추우면 이 길이 안 파져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수정이 돼서 얘네가 만나면 여기에 씨가 생기죠. 씨가 지베렐린을 스스로 만듭니다. 지베렐린을 씨가 스스로 만들면 양분이 글로 모여서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큰 애는 수정이 돼서 씨가 생겼으니까 열매가 굵어지는 거고, 작은 애는 수정이 안 돼서 씨가 안 생기니까 지베렐린을 안 만들고, 그러니 양분이 안 모여서 작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포도 꽃이 한날 한시에 다 피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꽃 폈을 때 하필 추우면 얘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이런 애들 지베렐린 우리가 2번 처리하죠. 왜 2번 처리해요? 꽃이 다 피면 얘가 얘랑 만나서 기를 파면 씨가 생기니까 꽃 폈을 때 빨리 지베렐린 치면 지베렐린이 얘를 못하게 해요. 이 기를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됐어요. 그건 우리가 막아냈죠. 근데 수정을 못하게 하면 쟤처럼 열매가 안 클 거 아니에요.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2차 처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있는 것처럼 얘를 속이는 거죠. 그럼 이제 열매가 커지죠. 3차 처리하면 더 커지죠. 근데 맛이 없죠. 그래서 지베렐린이 뭐 남자한테 좋네 안 좋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무시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런 애들이 생기면 저온 피해구나. 이런 포도 당연히 못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부터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올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쳐다보고 걱정하실 게 아니고 내년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꽃 필 때쯤 내 밭에 어디서 냉기가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냉기가 들어오는 데를 차단을 해야겠죠. 그걸 차단을 해서 냉기가 들어오는 거 최대한 틀어막든지, 하필 내 포도밭이 옆에 있는 땅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냉기가 내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냉기가 내 밭에 쌓이지 않고 어디론가 흘러가게끔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런 유동팬 같은 거 설치해서, 열 유동팬 같은 거 설치해서 과수원의 온도를 높이든지 이런 수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돼요. 아예 수확을 못하죠. 다 떨어지고 알 몇 개만 남고. 근데 이걸 얼핏 보면 꼭 꽃돌이 현상인 줄 알고 꽃돌이 한 번 오면 내년에 좋아 괜찮아 놔두면 내년에 또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에 맨날 이런 꽃돌이가 매년 온다고 해서 가보면 꽃돌이가 매년 오는 게 아니고 저온 피해가 매년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 노지가 아니잖아요. 치마 두르고 어쩌고 하면 당연히 개화기가 빨라지니까 항상 어린이날쯤 되면 한 번씩 춥죠. 샤인머스켓도 작년에는 냉해가 많았어요. 샤인머스켓이 알이 안 크다가 툭 치면 다 떨어져요. 떨어진 애들 보면 여기 꼭지가 까맣게 마르고, 정상적인 애들은 안 그렇고, 이런 냉해도 작년에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냉기 유입되는 거를 특히 꽃 필 때, 포도 꽃 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실내 온도가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게 다 떨어지는 게 이제 꽃돌이죠. 요거는 해거리죠, 해거리. 집 앞에 감나무 감 많이 달리면 와 이러고 감 열심히 따먹으면 다음 해 감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거리 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크게 심하게 다치거나 하면, 근데 그 해 하필 열매를 많이 달거나 했으면 이듬해 이런 꽃돌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꽃돌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양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잘 살리면 꽃돌이는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돌아가시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월 달에 토양부터 검사를 하세요. 수질과 같이. 비료 다 뿌리고 나서 토양 검사하면 늦죠. 비료 사용하기 전에 토양 분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장 조정제 처리 방법은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품종들도 제가 몇 개 넣어 놨으니까 그냥 자료 보시면 되고요. 지베렐린 처리할 때 너무 습하거나 너무 더울 때 처리하면 당연히 약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 약 묻히고 그 방울방울 약액이 남아있는 건 잘 톡톡 쳐서 약 방울들을 떼어줘야 됩니다. 약 방울이 계속 묻어 있으면 약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더크리가 좋으냐 풀매트가 좋으냐, 더크리가 뭐 약간 두꺼워지니까 뭐 택배용으로 좋다, 풀매트는 약간 얇고 열과 좀 있을 수 있으니 직판용이 좋다,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본인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봅니다.